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살아남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해력과 독해력이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이거의 핵심이 기록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절대 위탁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긴 문서를 읽는 능력.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말 단순하게 내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능력을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검색이 마치 나의 지식처럼 생각하고 AI가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착각들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걸 잘 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가름은 사실은 한번 인터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너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커맨드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 공간의 주인입니다. 네.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저희 사무실이고요. 커맨드 스페이스는 AI랑 지식 관리를 좀 다루는 교육이랑 컨설팅을 하는 회사고요. 겸임으로 차유과학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대표님 예전에 네. 대학생 때는 어떤 전공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전공은 물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물리를 하게 된 경우도 되게 재밌는 스토리인 게 저는 제 별명이 강의를 할 때 많이 얘기 나누는 게 2주 뒤에 뵙겠습니다라는 별명하고 네.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야라는 두 개의 제 프레이즈가 있어요. 네.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야는 수강생분들이나 제 제자들이나 뭐 제 동료들도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잘 알려드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은 배워서 알려주겠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임하거든요. 네. 근데 그 2주 뒤에 뵙겠습니다는 나에게 뭔가 모르는 거나 어려운 게 들어오면 나에게 2주의 시간을 줘라. 그럼 내가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당신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마음다짐 그리고 네. 자기 학원적 다짐을 매 순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전공을 물어봤는데 이 얘기를 하냐면 물리 전공을 선택했던 시점이 딱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그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맨날 전교 1등만 했었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토론회 하고 막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막 이런 일 하면서 공부를 놓다가 고3 때 대학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물리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물리를 2주간 열심히 팠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기 전에는 물리 막 13점, 14점 맞고 50점 만점에 네. 그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물리 문제를 안 틀렸거든요. 전공을 물어봐 주셨는데 길게 대답을 해도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사실 물리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물화생지 중에 물리가 제일 있어 거죠. 보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었고 전공은 석사까지를 물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를 교육공학을 선택하게 돼서 HRD를 최종으로 또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제가 사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살아남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큐리오시티 같아요. 궁금해하는 능력. 뭔가 궁금증들이 막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어떻게 하지? 재밌겠다. 네. 신기한 거 보면 막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이 궁금증들, 호기심들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얘기하자면 러닝 어질리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학습 민첩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것들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대표님이 되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사람들은 좀 러닝 어질리티가 좀 낮은 것 같아 라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그분들의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문해력과 독해력이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가이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약간 좀 그 어떻게 보면 귀찮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내가 좀 더 그 고군분투하는 자리에 나를 던지지 않는 태도 사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 가서 그 박사 때는 통계를 많이 주로 했었었는데 저는 사회과학 통계를 이제 박사 가서 처음 했었으니까 근데 통계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번 배우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좀 하다 보면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하고 한 4번, 5번 같은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알아차리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용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도 못한다고라고 이제 나를 정말 이 무지성의 이 무지랭이의 이 자리에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거는 이 사람은 좀 쉽지 않겠구나. 자기가 모르는 것과 어려운 글들을 좀 계속 직면하고 읽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메타인지랑도 연관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항상 느끼기에 요즘 사람들이 점점 본인이 알지 않는 것임에도 되게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되게 쉽게 정보를 접하고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나는 이걸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적어보라고 하면 잘 못 적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만사의 호기심을 좀 잃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좀 호기심을 유지하시고 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구분하는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그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 내가 정말 이걸 잘 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가름은 사실은 이거를 정말 초등학생에게도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2주 동안의 공부를 물리를 고등학교 때 했을 때 제 모든 친구들한테 이제 물리 질문 나한테 해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얼마나 가소로웠을 거예요. 막 물리 16점, 18점 맞던 애가 그렇죠. 야 요한이가 이제 물리 질문하래. 뭔 소리야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 2주 이후로는 물리 문제를 한 문제도 안 틀렸거든요. 친구들의 질문을 다 받기 시작했고요. 뭐 올림피아드 문제도 풀어보고 막 호기심을 가지면서 계속 이것들을 좀 전달하려는 자리들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지름길은 누구에게 가르쳐보는 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배우는 마음가짐과 속도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듣는 모든 수업들, 제가 대학원 수업이랑 뭐 대학교 수업이랑 어디 뭐 누군가의 특강을 듣는다든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전문성과 이야기들 내가 흡수하고 나의 버전으로 해석해서 내가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 것들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지식이라는 것과 경험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론적 지식도 있을 거고 경험적 지식, 암묵지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대표님은 그것들을 구분할 때 좀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지식을 정리해 나가세요? 저는 이거의 핵심이 기록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닌텐도 게임 해보셨나요? 해봤죠. 네, 우리 닌텐도 게임에 명언이 있습니다. 게임을 끌려고 하다 보면은 나오는 경고 문구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네. 모든 저장되지 않은 정보는 사라집니다. 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내가 세이브 로드 신공 뭐 해가지고 네.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어디까지 못했고 어디까지 잘했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AI 이야기로 또 하자면 우리가 요즘에 그 AI가 정리 되게 잘해주잖아요.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한 몇 년 전에는 구글에 검색하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 없어도 검색 서비스들이 알려주는 것들은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효능감을 느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심하죠. AI가 완전 뭐 포맷까지 짜서 정리해주니까 맞아요. 뭔가 어떤 전문성 있는 내용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AI가 만들어 놓은 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도 동일한 비슷한 프롬프트로 혹은 비슷한 과정으로 유사한 정도 수준의 레벨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나만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희학이랑 구요한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희학이와 구요한의 확률을 그 프롬프트에서 줄 수 있는 값은 거의 확률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문서에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인터뷰하고 촬영했던 내용들을 제가 기록해 놓게 되면은 제 문서에는 그 이 두 사람의 그 같이 등장할 수 있는 확률 값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유하게 확률들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바이어스를 줄 수 있는 문서들을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엄청 얘기를 잘해주시네요. 지금 확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오늘 나눴던 얘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 AI를 되게 클로스 마인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오픈 마인드를 갖고 좀 공부해보고 써보는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공부해보고 또 문해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문장력도 키운 다음에 내가 직접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AI가 줬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잘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능력들이 좀 중요하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머릿속에 메모리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 AI가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아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초보자일 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도, 문턱 전압을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낮춰줄 수 있는 친구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하지만 내가 이 퀀텀 점프로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가치들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그 드래곤볼 수집하듯이 네. 저는 디자인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전 디자인 출품도 할 정도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네. 왜냐면 AI가 도와주니까. 있으니까 네. 제 취향과 관점들 적용해서 뭔가 하기도 하고 또 앱 만들고 홈페이지 빌딩하는 것도 가능하기도 하고 근데 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이거를 피상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개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클로드 코드를 많이 써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을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시각과 이 가능성들이 네.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AI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거 했으니까 나 이렇게 딱 딸깍해서 월천 이런 사람들 진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 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잘 버시고요.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돈을 잘 못 벌긴 하는데 네. 계속 공부하세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좀 하다 보니 계속 너무 신기하다. 계속 연구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AI를
그 처음 하시거나 새롭게 하실 때 주의사항은 이게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는다. 내가 한 만큼 더 가치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이 AI에게 저희가 계속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좋은 질문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것도 말 잘하는 능력이기도 한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있기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AI를 좀 진심으로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공부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유튜브도 그렇고 네. 해외 좋은 대학들이나 교육기관들에서 무료로 강의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MIT나 여러 가지 다 네.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들 일단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 말을 잘하는 거 사실은 겪어보긴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네? 라는 것들 좀 경험적으로 좀 인식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월 구독료가 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모든 질문들을 모든 인공지능들한테 다 같이 질문하는 시도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같은 프롬프트를 GPT한테 물어볼 때랑 그록한테 물어볼 때랑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때랑 클로드한테 물어볼 때랑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는 시도가 어디에 가서 물어봤을 때 적합한지 우리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외과 수술을 받진 않잖아요. 물론 의사니까 기본적인 수술은 하겠지만 이 모델이 잘하는 능력들 클로드는 코딩을 잘하니까 코딩을 시켜 GPT는 구조환 능력을 잘하니까 기획서 작업을 시켜 구글 제미나이 딥리서치는 검색을 잘하니까 자료조사할 때 시켜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잘 찝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들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지도 필요한 거죠. 그럼 뭔가 각 AI마다의 분명히 정체성과 성격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잘 분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쓸지를 잘 정의해줘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되게 저희가 많은 걸 위탁하고 있는 거라고 전 느껴지는데 결국 위탁하지 않고 내가 직접 길러야 하는 능력은 뭐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 특히나 AI한테 많이 위탁하는 것 중에 내가 읽지 않고 요약을 시키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 이걸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뭔가 운전하면서 잠깐 힐끗힐끗 보려고 요약본을 만드는 거면 너무 좋고 네. 당연히 절약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긴 한데 AI의 요약은 굉장히 피상적인 요약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헤딩들만 가져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AI에게 절대 위탁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긴 문서를 읽는 능력.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이 귀찮음이 있어도 중요한 것들 그리고 1회차, 2회차에는 그러니까 3, 4회차 때 내가 이해를 좀 했었다면은 이것들을 뭔가 외주해서 자동화하고 오토메이션 프로세스 만드는 것까지 너무 오케이인데 초반에는 직접 내가 뛰어들어서 하나씩 다 해보고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맨 초반에는 내가 직접 했던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다 손으로 해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AI로 자동화하고 오토메이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뭐 엠파렌이나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들을 시도를 하시는 거라서 네. 내가 직접 손수 한번 이 전체 워킹 프로세스를 아는 능력을 외주한다? 그러면은 그냥 위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AI 활용법에 대한 공부가 됐다면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이 지식이 어쨌든 휘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되게 이 지식관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했던 툴이 노션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노션이 아닌 옵시디언을 쓴다고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대표님이 그 두 개 중에 옵시디언을 선택했던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툴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프랭클린 다이어리까지 올라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플래너부터 시작해서 쭉 사진들 많이 쓰셨고 한참 우리 코끼리 모양의 에버노트가 많은 1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노션이 한번 또 2세대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3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옵시디언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노션을 쓰기도 해요. 네. 근데 노션과 옵시디언의 장단점 분명히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노션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물론 이거는 어렵기도 하지만 쉬워요. 노션은 네. 쓰기 되게 좋게 되어 있잖아요. 편의성도 좋고 디자인도 내가 별 손을 보지 않아도 일단 예쁘고 그리고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은 클라우드 서비스여서 어느 기기에서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굉장히 느려지기도 하고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가 나에게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번 클라우드 플레이어 터졌을 때 노션 같이 터졌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AI 기능을 최근 노션이 많이 업데이트해서 많은 혁신이 있긴 했었는데 노션은 약간 유사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션에서 우리가 샵 쓰면 헤딩 1 제목 쓰고 맞아요. 내용 쓰는 것들이 마크다운 규칙에서 좀 차용해 온 노션만의 문법 구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긴 좀 마크다운을 온전하게 쓰기엔 좀 제약이 있고 네. 근데 옵시디언은 일단 풀리 로컬에 저장되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일단 너무 빠르고 네. 노션이 느리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노션에 노트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노트가 되게 많아지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옵시디언 같은 경우에는 로컬이니까 일단 빠르기도 하고 마크다운 에디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동 포맷 구조인 .txt 같은 .md 마크다운 파일을 읽는 에디터다 보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님은 되게 기록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많은 성공을 거두신 것 같은데 기록에 실패하는 사람도 정말 많잖아요. 다이어리 써보겠다고
1월 1일에 다짐했다가 12월 31일에 쓰는 사람이 되게 적은 것처럼 대표님은 그렇게 실패하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되짚어 본다면 기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게 습관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행동들이, 이 기록하는 내용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정말 이 있어 보이는 형식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습관들을 나의 루틴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게 가치가 있게끔 써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옵시디언도 사실은 어렵기도 하거든요, 처음엔 모를 때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메모장처럼만 쓰셔도 일단은 가치가 있다, 기록만 하셔도. 그래서 그냥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두는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요즘 AI의 너무 가장 큰 장점은 AI가 정리도 잘해요. 네. 특히나 제가 최근에 그 재밌었던 게 네. 제가 어떤 그 회의록을 제가 옵시디언 정리하기도 하는데 버전을 바꿨었어요, 그 시스템 양식을. 네. 그래서 막 구조들 좀 바꾸고 해서 지금 버전 3를 쓰고 있는데 버전 1과 2로 만들었던 회의록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버전으로 다 바꾸고 싶은데. 근데 또 저는 또 귀찮은 도 있으니까 가서 다 바꾸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버전 3를 양식을 주고 클로드 코드한테 이걸 가지고 나머지 것들 찾아서 다 바꿔 했더니 기가 막히게 바꾸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좋은 샘플과 양식들을 주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퓨샷 러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을 샘플링을 해서 참조하게 해서 바꿔라 하면 너무 잘해오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내가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싶고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고 내 전공은 무엇이며 내가 어떤 것들을 주로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정리하는 문서는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나의 생각들과 관념들을 문서화시켜서 정리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엄청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요즘 제 또래들 청년들을 좀 봤을 때 취업도 좀 어렵고 또 돈도 모으기 어렵고 자산도 모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이 좀 그런 청년들에게 조언을 하나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진짜 어려운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대졸자들이 취업하기. 제가 이제 대기업들도 강의 많이 다니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겠지만 모 기업에 신입사원 교육을 갔는데 분위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3, 4년 차 선배들을 희망퇴직을 받은 거예요. 대기업인데. 개발자들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개발 영역들이 다 없어져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영역이 다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가 정답이냐? 뭔가 한 가지 가이드만 주기에 되게 변화가 빠른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조언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과 가치들을 비저블한 뭔가로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들을 만드는 작업들에 시간을 쓰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AI를 쓰던 뭘 쓰던 내가 뭔가 나의 커리어와 맞는 이 상황의 것들을, 약간 요즘에 AI나 이런 것들 쓸 때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건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뭐 디자인도 외주를 줘야 되고 개발도 외주를 줘야 돼서 막 돈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좀만 공부하면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어. 예,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렇게 넓혀가지고 내 하나의 중심만 두지 말고 내가 뭔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 나의 팀원들 혹은 나의 협력 부서들, 나의 협력 업체들이 할 법한 일들을 정의해서 내가 한번 다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하는 직원들 사실 기업에서 원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내 전공 하나에만 딱 국한되어 있지 말고 이것이 실제로 봤을 때 현업에서는 어떤 것들 하는지를 정의해 보신 다음에 하나하나의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것들. 어렵겠지만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직접 운영해보는 경험이 필요한 거네요. 네, 어렵긴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도 제 대학생 때 생각하면은 무슨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일단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결국 이 시대가 바뀌면 판이 바뀐다는 건 새로운 게 또 뜨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새로운 능력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풀어주시는 좀 선배들한테 좀 찾아가서 좀 질문하면은 되게 잘 알려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질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 주시고 뭐 질문 주시고 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좀 배우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이 대표님을 만나뵐 수 있었던 계기가 또 패스트 캠퍼스의 연결 덕분이었는데 대표님의 패스트 캠퍼스 옵시디언 강의를 저희가 거의 오늘 한 번도 얘기를 다루질 않았어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는 사람은 무엇이고 또 들으면 어떤 것을 확실히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지식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특히나 학생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식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긴 해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커리어 전환을 하고 있고 뭔가 그 나만의 전문 영역들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기록을 옵시디언이 하고 있는 이 마켓다운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휴먼 프렌들리하고 AI 프렌들리한, 그러니까 머신 리더블한 포맷이기도 하면서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포맷이기 때문에 AI랑 콜라보하기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AI가 빠졌을 때도 굉장히 가치가 높았었는데 AI가 들어갔을 땐 더 큰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지식을 정리하시면은 약간 우리가 그
하는 얘기가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약간 나의 제2의 두뇌처럼 단순히 내가 기억 못하는 정보를 뭐 전화번호부 뭐 메모장 저장해놨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지식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이것들 할 때 뭘 하는지 제가 예전에 뭔가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딱 검색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함께 했던 동료들 이름들 옛날 프로젝트들을 옆에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약간 나의 이 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나만의 개인의 나무위키를 구축하는 느낌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나의 이런 지식 전반 체계를 담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결국 저희가 오늘 근본적으로 나눴던 얘기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있어서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 또 그 역량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시기에 따라 계속 빠르게 변하긴 하겠지만 문해력, 문장력 그리고 문해력과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선 좋은 지식 관리가 또 트리 구조로 생각해 봤을 땐 계속 내려오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이 있겠지만 옵시디언이라는 툴에 관심이 생기고 또 배워보고 싶다면 어떻게 보면 이 강의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워딩으로 적혀져 있는 글들을 수집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꼭 옵시디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내가 쓸 수 있는 정보의 구축들을 해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표님 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또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